예, 지금 이 자리에는 홍정선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며칠 전에 저희 신유리 시사탕탕에서도 이 대구 모녀 사망 사건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반드시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끝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몇 가지의 의문점을 이 사건은 아직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먼저 말해요. 저희가 이 미스터리 세 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제 오늘 오전 11시 39분경이죠. 소방구조대 그리고 경찰 경력 600명을 매일 동원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 두 군데로 나눠서 관과 그다음에 생활 근거지를. 근데 결국 오늘 사문진교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경북 그러니까 고령군하고 달성군입니다. 대구 달성군 사이에 연결되는 사문진교 하류 2km 지점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발견되기는 20일 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8일 만에 결국은 발견이 됐는데 최초에는 이제 복장이 류정민 군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좀 더 정확한 건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류정민 군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어머니하고 함께 투신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자의 그 행방을 추적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된 게 택시를 타고 북부정류장이라는 데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네, 그 다음에 내려서 팔당교 부근까지 걸어간 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적이 묘연했잖아요. 바로 그 점이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의 의문점으로 하는 것이 모자가 함께 진짜 낙동강으로 갔느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팔당교 그 아래로 보면은 거기서 한 11km 정도 내려간 부분이 요번에 발견된 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모자가 함께 이동했다면 아들이 먼저 이제 다리 아래로 추락을 했을 때 먼저 아들이 이 시신이 요번에 발견된 부표 있는 데 걸린 거고요. 거기서부터 9km를 더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의 시신이 8일 먼저 발견되긴 했지만 말하자면 어머니 시신은 8km를 더 내려가서 이제 그 지점으로 보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한쪽 시신과 이 두 시신의 발견 장소의 차이가 한 7km 정도 되는 이게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제 15일 날 그 경찰이 수사 전담반이 결국은 CCTV에 포착된 부분 어머니와 그다음에 류정민 군이 함께 나간 게 결국 포착이 됐는데 자 방금 홍 기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택시를 탑니다. 두 엄마랑 모자가 택시를 타고서 북부 버스 정류장이라는 곳을 이동을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CCTV 추적을 해보니까 두 정거장쯤 걸어갑니다. 모자가 바로 버스를 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서 팔달교 앞에 내려서 그 정류장에서 팔달교 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마지막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날 오후에 투신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먼저 아들을 투신시키거나 아니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안고 투신을 했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망됐을 때 8일 정도 그다음에 13일 정도 15일 이후에 이런 형태라고 하면 상당히 그 몸무게에 의해서 상당한 거리에서 각각이 발견되는 그런 게 실제로도 있습니다. 자, 지금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 여부는 경찰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학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녀에 대한 학대는 현재 아들 유정민 군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그 신고가 돼가지고 방임이라든가 학대 부분을 수사를 했는데 전혀 집안도 깨끗하고 아이 또 성적 홈스쿨링 한다 그랬는데 그 학력 이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집안에서라든가 아이에 대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전혀 학대 행위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베란다 쪽 붙박이장에서 발견된 누나의 시신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의문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이 백골로 발견된 누나, 네. 자살인가 타살인가 하는 부분. 네, 현재는 그게 미스터리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제 수사 경험칙상을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 자살을 했거나 병사를 했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그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여러 가지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타살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불과 그다음에 비닐에 싸서 그 베란다 그러니까 안쪽 붙박이장에 유기를 해서 은폐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분, 예.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타살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예. 네, 아동 학대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경찰에서도 그렇고 학교 관계자 측에서도 아이는 멀쩡한 상태, 양육 상태를 보였고 공부도 제대로 했었기 때문에 집도 깨끗하니까 학대가 없었다? 아니요.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엄마와 단둘이 있었고요. 불과 8일 정도 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인데도 엄마와 떨어지는 걸 못 견딜 정도로 절대적 의존관계에 놓여 있었고요. 11살짜리 아이가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 십자수와 종이접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눠줘 달라.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집에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있었던 거, 외로운 상태였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싶지만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인데 겉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학대라는 걸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 상황에 놓인 아들이 혹시 또 있다라면 큰일 날 문제라는 거죠. 누나가 그러면 타살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걸 그렇게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가 다시 말씀드리면 11살짜리가 유서라는 제목을 유서로 달아 쓴다는 것은 나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엄마에 대한 의존관계가 너무나 절대적이니까 거기서 거역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마지막 초유의 순간에도 아마 반항할 의지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이의 상태일까요? 근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그 어머니와 이 아들이 동반으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했다면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라는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세 번째 의문점, 백골로 발견된 누나의 시신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저도 지금 상당히 우울증 증세 8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매를 키워왔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학습지 교사를 다년간 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학력도 있었던 분이고요. 그런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나가 어떤 경로든 미스터리하지만 사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어머니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누나의 시신이 발견된 점, 이 부분은 어머니의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액션이 분명히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8년 전에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도대체 부부의 이혼 이유가 뭐였을까? 왜냐하면 8년 동안 이 남편하고도 어떠한 친척하고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주민들하고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휴대전화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생활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는 본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고 좀 느끼고 있는 거죠. 8년 전이면 이 누나도 10대입니다. 누나도 홈스쿨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이 아이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올해 9월 2일에야 처음 이제 등교를 재취학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아이가 비정상적 상태였고 비정상적 가정 상태였지만 분명히 주변 주민들을 보면 인사도 할 줄 아는 아이였고 또 굉장히 딴에는 그 유서의 내용도 너무 가슴은 아프지만 뭔가 그 타인에 대한 마음 만나고 교류는 하지 않고 살지만 저는 마음속에는 타인과의 교류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생각할 때는 이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이 일가족의 비극을 불러온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 앞으로 수사는 계속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 아이 어머니를 부검 결과를 이제 또 확인을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브리핑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누나의 사망 부분과 그다음에 이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투신한 거거든요. 사실상 우울증에 걸렸고 경제적인 빈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일선에서도 많이 느끼는 건 왜 아이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같이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는 이 부분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항상 벌어지는 안타까움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진짜 아들과 동반으로 자살을 시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황적으로나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현실도 그렇죠.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그리고 누나의 자살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여부도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